여러분,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진료실에서 그렇게 웃으시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이렇게 다리가 무겁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던 그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70%나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술도 안 드셨고, 짜게 먹지도 않으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라며 평생 챙겨 드셨던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채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신장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쉽게, 자세히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구조상 미리 위험을 알려 예방하는 것보다 병이 커진 뒤에 치료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늦기 전에 깨닫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편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해독이 된다. 특히 50대 이후엔 채소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채소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다리가 물이 찬 것처럼 붓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고 소변이 예전보다 진해지거나 거품이 자주 보인다. 짜게 먹지도 않는데 몸이 무겁다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이 신호를 무시한 채 몸에 좋은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며 계속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빠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은 한번 크게 떨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투석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0대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 그리고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필터를 부드럽게 돕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채소는 나쁘고 저 채소는 좋다 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연결해 드릴 거니까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채소가 가득하신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한 분을 쓰러뜨린 범인이자 50대 이후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채소 5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의 상징이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채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양말을 벗었을 때 종아리에 깊게 남는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발등이 뻐근하게 붓고 밤에는 2번, 3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소변색이 점점 진해지거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신장의 경고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잉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이 필터를 여러분이 이미 50년, 60년 이상 사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새 필터일 때는 흙탕물을 부어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찌꺼기가 끼고 미세한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나 옥살산처럼 신장이 힘들어하는 성분이 많은 채소를 매일같이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더 빨리 막히고 상처가 생기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줄이고 채소만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상식을 너무 오래 믿어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 채소는 나쁘다가 아니라 왜 50대 이후에는 같은 채소가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부터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들어있는 채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50대 이후 신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망가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위험한 채소. 많은 분들이 뼈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금치가 왜요? 뼈에도 좋고 철분도 많고 어릴 때부터 몸에 좋다고 배워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금치가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흔히 수산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옥살산을 신장이 소변으로 비교적 쉽게 배출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 이 성분이 몸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은 옥살산은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해 단단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는 이 결석이 단순히 돌 하나 생기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결정체들은 마치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형태를 하고 있어서 신장 안쪽의 연약한 조직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렇게 생긴 미세한 상처들이 반복되면서 신장은 서서히 굳고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 증상 없이 괜찮겠지 하며 지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철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시금치를 뼈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침 국으로 나물로 드셨습니다. 짜지도 않았고 기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죠?
그 질문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나이 든 신장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금치를 국이나 찌개로 자주 드시는 분들, 또는 갈아서 녹즙처럼 드시는 분들은 옥살산과 칼륨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게 되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금치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 그리고 조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어떤 채소들이 신장을 조용히 괴롭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즘 특히 해독, 클렌즈, 젊어지는 채소라며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채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아서 마시는 바로 그 채소. 신장에게는 칼륨 폭탄이 되는 두 번째 위험한 채소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케일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케일을 갈아서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 독소가 빠지고 혈관이 깨끗해진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조금만 나빠져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케일 녹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일이 50대 이후의 신장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케일은 겉으로 보기엔 연하고 푸르지만 그 안에는 칼륨이 아주 고농도로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을 갈아서 마실 때입니다. 채소를 믹서기로 갈게 되면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순간 케일 속에 갇혀있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상태로 액체를 마시면 씹어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혈액 속에 흡수됩니다. 젊은 신장은 이 갑작스러운 칼륨 폭탄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지만 이미 지쳐있던 신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칼륨 혈증이 단순히 신장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녹즙을 마셨는데 요즘 가슴이 두근거려요.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은 경계선이고 칼륨 수치는 이미 정상 상한을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칼륨 배출 능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케일 녹즙 한 잔이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케일 자체가 나쁜 채소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50대 이후의 몸 상태에서 그것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씹어서 소량으로 신장의 속도에 맞춰 흡수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채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구수하고 정겨운 그 나물. 말리면서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세 번째 위험한 채소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시래기, 즉 무청을 말린 나물입니다. 시래기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 옛날 어른들 장수비결처럼 여겨지며 특히 어르신들 밥상에는 빠지지 않는 단골 반찬이죠. 구수한 맛에 된장을 풀어 푹 끓여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채소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대신 칼륨과 인, 옥살산 같은 성분들은 그대로 농축됩니다. 쉽게 말해 생모청보다 말린 시래기에는 신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성분이 2배 이상 진해진 상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식탁의 특징이 하나 더해집니다. 바로 된장국입니다. 시래기를 된장에 끓이면 나트륨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칼륨, 인, 나트륨, 이 세 가지는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젊은 신장은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50대 이후 지친 신장에게는 그야말로 삼중 부담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조금 먹고 시래기국으로 속을 달래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 시래기국이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물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말린 채소에서 빠져나온 미네랄이 국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혈액검사에서 인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는 분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시래기를 몸에 좋은 나물로만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래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역시 빈도와 조리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뒤에서 안전한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신장을 괴롭히는 채소들이 생각보다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물에 씻으면 괜찮다, 데치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는 바로 그 음식. 신장의 여과막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네 번째 위험한 채소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묵은지, 오래 발효된 배추김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의 생명인데 그게 왜 위험해요? 맞습니다. 김치는 분명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문제는 묵은지, 그리고 50대 이후의 신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묵은지를 이렇게 드십니다. 물에 한 번 씻으면 괜찮지. 끓이면 짠맛도 빠지고 안전하지.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묵은지가 오래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질산염 계열 성분들은 단순히 물에 씻거나 열을 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내에서 신장의 여과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은지는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생긴 산성 성분들이 더해지면 신장은 이 복합 자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마치 계속해서 강한 물줄기를 맞는 필터처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밥은 조금 먹고 묵은지 찌개만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은 서서히 오르고 신장 수치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소식한다고 생각했지만 신장은 매 끼니마다 짠 국물과 발효 산성 자극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이미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분들은 묵은지를 자주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빈도와 양, 그리고 무엇보다 묵은지인지 덜 익은 김치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출산 후에는 꼭 챙겨 먹고 피를 맑게 한다고 알려진 그 음식.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까 매일 먹어도 된다고 믿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50대 이후 신장에는 오히려 과부하를 줄 수 있는 5번째 위험한 채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피를 맑게 한다. 산모에게 좋으니 어르신에게도 당연히 좋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부담 없이 때로는 거의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50대 이후 신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성분들을 적절히 걸러내 문제없이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이 두 성분이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에 영향을 주고 칼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신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미역국을 드실 때의 습관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국물 속에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요오드, 나트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장은 이 국물 한 그릇을 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필터를 돌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미역국만 먹어요. 속도 편하고 좋던데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보면 칼륨 수치가 경계선을 넘나들거나 갑상선 수치가 흔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과제물을 떠안고 있는 셈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이제 채소는 다 위험한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니라 5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 상태입니다. 새 정수기 필터와 오래 쓴 필터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몸에 맞는 채소 선택과 먹는 법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친 신장을 괴롭히는 채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기적의 채소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식재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밥상에서 이미 익숙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채소는요. 의외로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던 바로 그 채소입니다. 신장에게 잠깐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첫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는 음식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채소들은 지친 신장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재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이게 왜 기적이에요?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애호박을 신장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애호박은 전체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변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돕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염분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씻어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애호박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이 매우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장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왜 중요한지 애호박을 드셔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이철수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처방해드린 것도 바로 이 애호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싱겁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고 된장은 아주 소량만 풀어 심심한 애호박 된장국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저녁에 다리 붓는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애호박도 기름에 볶아 짜게 먹으면 그 순간 신장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기적의 채소도 조리법이 틀리면 평범한 반찬이 되고 평범한 반찬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싱겁게, 과하지 않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채소가 애호박이라면 두 번째는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지켜주는 채소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작은 혈관 덩어리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보라색 채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밥상에서 종종 물컹거리고 힘없는 채소로 취급받곤 하지만 신장 건강 앞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가지를 신장의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단단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미세 혈관이 모여있는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하나둘씩 손상되면 여과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이 미세 혈관들이 쉽게 상처를 입고 딱딱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방어막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붙잡아 무력화시키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바르게 드시면 신장의 미세 혈류가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이철수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씹는 맛도 없고 배도 안 부르잖아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튀기거나 볶지 말고 찜기에서 푹 쪄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쪄낸 뒤 결대로 찢어 파와 마늘, 참기름만 살짝 넣어 담백하게 무치면 충분합니다. 간장은 향만 낼 정도로 아주 소량이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속이 전혀 부담되지 않고 식후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를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가지가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 순간 가지는 더 이상 신장의 친구가 아니라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힘들게 하는 음식이 됩니다. 가지는 반드시 쪄서 싱겁게 부드럽게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가지 채소가 신장을 직접 돕는 친구라면 다음 채소는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덜어주는 채소입니다.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장에서부터 독소를 정리해주는 채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배추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얼갈이 배추는 분명한 장점을 가진 채소입니다. 저는 이 채소를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신장은 혼자서 모든 노폐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해줘야 신장이 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 찌꺼기와 독소가 장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면 결국 신장이 그 뒤처리를 떠안게 됩니다. 즉, 장이 지치면 신장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얼갈이 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섬유질이 매우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억센 채소의 섬유질은 장과 신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지만 얼갈이 배추의 섬유질은 장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감싸 흡착한 뒤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할 일을 장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철수 어르신의 식단에도 얼갈이 배추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후 된장은 아주 소량만 풀어 국을 끓이되 국물은 많이 드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한결 규칙적이 됐고요. 이게 바로 장과 신장이 동시에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혼자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장, 혈관, 신장이 함께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얼갈이 배추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데치고 싱겁게 점심에 드시는 한 신장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소화가 잘 된다, 속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채소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불필요한 대사산물을 줄여주는 천연 보조장치 같은 채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무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라고 불려왔죠. 속이 더부룩할 때 무국 한 그릇 먹으면 편안해진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가 단순히 소화만 돕는 채소가 아니라 신장을 조용히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음식물이 위와 장에서 잘게 분해되도록 도와주어 불필요한 대사 부산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그 찌꺼기들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결국 신장이 그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무는 이 과정을 앞단에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 자체를 줄여주는 채소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가 가지고 있는 서늘한 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열이 잘 쌓이고 이 열이 혈관을 긴장시키며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무는 이런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고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물을 적절히 드시면 소변을 보고 난 뒤 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철수 어르신께는 물을 생으로 많이 드시지 말고 큼직하게 썰어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 들깨가루를 조금 넣어 푹 익힌 무나물 형태로 드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칼륨은 줄고 무의 장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점심 식사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도 몸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생무를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언제나 익혀서, 씹어서 적당한 양으로 드셔야 신장의 친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채소들이 신장의 기능을 직접 도와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다음 채소는
신장과 방광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요로 감염,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의 채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적의 채소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은 한국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채소라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깻잎은 단순한 쌈채소가 아니라 요로를 지켜주는 천연 방패에 가깝습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을 페릴알데하이드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염,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이 염증이 반복되면 결국 세균이 요관을 타고 신장까지 올라가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소변이 따갑고 잔뇨감이 있다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신장까지 염증이 번진 경우가 많습니다. 깻잎은 이런 상황에서 방광과 요로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주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깻잎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섭취 방법입니다. 깻잎을 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생깻잎에는 칼륨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철수 어르신께는 깻잎을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은 줄고 향과 항균 성분은 충분히 남습니다. 쪄낸 깻잎에 마늘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말고 참기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대 이후 피해야 할 채소 5가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되고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문제는 음식의 정체가 아니라 조리법, 섭취 시간, 섭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5가지 기적의 채소를 신장을 살리는 약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조리 원칙과 섭취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에서 들으신 모든 정보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신장 환자분들을 보며 몸으로 확인한 핵심 원칙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도 지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 건강 식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기적의 채소들을 잘 골라 드셔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데치고 그 물은 버리는 것입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주범은 대부분 칼륨관과 옥살산입니다. 다행히 이 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추 3분만 데쳐도 칼륨의 30추 50%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절대로 그 데친 물을 국이나 찌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양소가 아까워서 그 물을 다시 쓰시는데 신장 입장에서는 독이 농축된 물입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고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 먹는 것입니다. 녹즙, 해독 주스, 채소 스무디.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50대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채소를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액체 상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순간 신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면 씹어 먹으면 소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믹서기보다 치아를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는 점심에, 저녁에는 최소화입니다. 신장은 낮에 가장 활발히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수분 많고 칼륨 많은 채소를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 밤새 일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뇨와 수면장애입니다. 점심에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되 저녁에는 데친 나물 위주로 소량만 드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데치고 버리기, 씹어 먹기, 점심 위주로 먹기.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식사의 뼈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철수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숨쉬는 신장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인 식단과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이 원칙들을 생활에 적용했고 그 결과 신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철수 어르신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돌처럼 무겁고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 있었으며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하게 먹어왔다는 믿음이 무너진 상태라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기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는 처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하루의 중심을 점심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처럼 수분은 많지만 칼륨 부담이 적은 채소를 충분히 드시게 했습니다. 모든 채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뒤 물을 버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 조리했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새우젓을 아주 소량만 사용해 감칠맛만 살렸습니다. 저녁에는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밤 알겁시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조정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독소를 씻어내야 한다며 하루에 2리터 넘게 물을 억지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종과 혈압 상승을 부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만 한 번에 반 컵씩 나눠 드시도록 했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발목 부종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식단과 습관을 바꾼 지 3주째,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리가 가볍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신 날이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권에 들어섰고 얼굴빛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옆에 계시던 사모님은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다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고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습관이라는 사실을 이철수 어르신의 몸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채소와 식단만큼이나 신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물 마시는 법과 수면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은 특히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생활 리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 조심하면 신장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물 마시는 습관과 잠자는 시간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독소가 빠진다. 이 말 거의 상식처럼 퍼져 있죠.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말입니다. 신장은 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배출 능력은 줄어들었는데 물만 계속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몸속에 고이면서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만들고 다시 신장을 압박합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철수 어르신도 하루에 생수병 하나 이상을 억지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마시지 마십시오. 원칙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한 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입니다. 반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고 소변색이 너무 진해질 때만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중에 국물과 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소화도 방해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저녁 늦게 과식하고 잠자기 직전에 물이나 과일을 드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며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요, 수면 부족, 아침 피로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철수 어르신께 밤 6시 취침을 목표로 생활 리듬을 맞추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채소 섭취를 점심으로 옮기자 자연스럽게 졸음이 빨리 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자 혈압도 안정되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대신 매일 30분,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깨끗한 피가 돌게 하고 부종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이철수 어르신도 저녁마다 아내와 천천히 동네를 도는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생활 리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억지로 물 마시지 않기, 밤에 신장 재우기, 가볍게 걷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평생 습관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무엇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